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이야기와 정보, 소소한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소소공방의 임현균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무엇보다도 건강 유념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따뜻한 옷 입으시고요. 따뜻한 물,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한테 서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경제 공부시켜주시는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Don't worry. BFP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성규입니다. 네. 2022년도 달력이 네네네. 달랑 2장 이제 겨우 남았는데요. 네네. 이쯤 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맞아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이 시기에는 좀 1년 동안 우리가 가정 경제를 좀 어떻게 꾸려왔는지 좀 차분하게 하나씩 좀 점검을 해봐야 될 시기이고, 또 하나는 내년에 삶을 우리가 어떻게 또 준비를 해나가야 될지 조금 이렇게 계획을 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곤조곤 잘 좀 그렇죠.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것을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네. 무엇일까요? 굉장히 열심히 뭔가 풀고 계시는데 영어로 반성문을 얘기하면 반성문? 시험을 보시나요? 네, 영어로 얘기하면 글로벌 반성문인데 글로벌 하네요. 네. 한글로 쓰시고 계시고요. 영어로 방귀 끼지만은 돈가스, 돈가스. 넌센스. 넌센스 같습니다. 넌센스. 네. 영어로 네. 글로벌. 저분 되게 잘하세요. 연기 잘하셔서 매우 재밌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나며 신하가 하는 말은 바이킹. 네네. 또 아주 재밌습니다. 네. 강아지가 사람을 가르치고 있다면 개인지도. 개가 사람을 지도한다. 개인지도. 좀 어렵네요. 네. 누구라도 일어서게 만드는 마법의 숫자는 5. 네, 모두 일어섰. 네, 5. 네, 5. 연말에 넘어야 하는, 정복해야 되는 산. 저거 알겠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문제 안에 다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벌써 나와 있나요? 네, 연말 정복 산, 연말 정산. 네,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디 답을 다 맞추셨나 볼까요? 글로벌, 돈가스, 바이킹, 개인지도, 5. 그리고 못 쓰셨네요. 저는 네. 아까 산, 연말 정산. 네. 연말정산 맞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조금 너무 쉽게 맞추셔가지고 좀 그런데요. 네, 재밌습니다. 네, 오늘 그 소소경제 시간에는 우리 모든 분들께서 이 연말정산을 좀 꼭 정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벌써 11월밖에 안 됐는데 연말정산은 보통 12월 말이나 1월 초 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들 하세요. 왜냐하면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거 아닌가, 네.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뒤에서 저희가 더 꼼꼼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지고 1월 15일부터 매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우리가 미리 확인을 하고 각종 증명 자료가 어떤 것들을 필요한지를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달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각종 증명 자료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를 하고 또 점검을 한다면 우리가 13월의 보너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네.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13월에 벌금 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보통 연말정산 그러면 모두가 다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고 지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연말정산이라 하면 많은 분들께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일단 먼저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1년 동안 그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걷어들인 근로소득세가 있어요. 네. 이걸 연말에 다시 따져보는 거죠. 그렇죠. 총 벌어들인 돈을 그렇죠. 따져와서. 그리고 나서 내가 받은 실소득보다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고, 만약에 세금을 덜 냈다면 다시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를 이야기를 해요. 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게 바로 폭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걸 조금 쉽게 좀 말씀드리면 근로자분들께서는 매달 급여를 받으시죠. 네. 급여를 받을 때 뭐를 떼죠?
세금 뗍니다. 그렇죠. 세금을 떼고 일정 퍼센테이지. 네. 맞아요. 그거를 1년 동안 얼마의 세금을 내 급여에서 떼갔는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냈다. 내가 내야 될 세금보다 더 냈다. 그러면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세금을 덜 냈어요. 더 그렇게 내야죠. 되면 세금을 토해냈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다시 징수하는 절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월급쟁이들은 1월쯤 되면 약간 긴장을 하는데요. 올해는 네네네. 내가 연말정산에서 나한테 올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적게 내가지고 더 낼 것인지 막 해야 되는데 더 내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손해보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속상하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먼저 이제 우리가 13월에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좀 먼저 준비해야 되는 단계들이 있거든요. 네네. 먼저 1년 동안 내가 현재 그 종합소득을 얼마를 내야 될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게 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현재 그럼 해야 되는 세금의 과세 표준은 도대체 얼마가 될 것이냐. 그게 이제 들어오는 액수만큼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과세 표준이 얼마인지를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어떤 것들인지 바로 네. 소득공제가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네.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무슨 간편화가 돼 있어가지고요. 네네네. 그냥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렇게 클릭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정신없이 막 하다 보면 이게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없나 이런 약간 그 의심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네 번째는 일명 내가 세금을 덜 돌려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바로 세액공제 항목들은 또 어떤 것들인지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을 좀 꼭 체크하셔야 되고 네. 마지막은 그렇다면 우리가 소득공제라든가 세액공제로 나가는 항목들 중에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꼭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대한 세금을 적게 돌려내야 되는데 그 결정세액에서 우리가 세금을 좀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공제 항목들을 찾는 게 공제 굉장히 항목. 중요합니다. 공제 항목을 늘 저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었는 줄 알았는데 네네. 이게 해마다 좀 바뀌기도 하나요? 네, 맞습니다.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먼저 2020년도에 우리 이제 코로나19가 네네네. 예, 이게 대유행이 되면서 네. 우리 소득도 많이들 줄어들고 이랬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시점에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한도를 좀 확대해 줬었어요. 많이들 안 쓰니까. 그렇죠. 조금 더 돌려받으셔라. 뭐 이런 약간의 많이 쓰기에 또 유도도 하는 걸.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더 중요한 거는 좀 더 많이 돌려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용카드 경우에는 3월에는 원래 15% 공제 주는 걸 30%로 그러니까 두 배를. 그래요? 그다음에 4월에서 7월에는 80%까지 80%까지. 예, 그 공제를 해줬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해마다 우리가 공제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확대 한시적으로 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조금 확인해 보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 거는 미리 좀 사전에 정보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해준다 그러면 돈 쓸 일이 있으면 네네. 그 달에 또 많이 쓰면 또 굉장히 유리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이걸 좀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께서 우리가 신용카드라든가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게 되면 이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우리 아까 메이크업 할 때도 그랬지만 네네네. 그냥 우리가 지금 돈을 쓰고 있으면 이 돈이 다 공제로 들어가는 줄 무조건 다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죠. 오해를 하고 계시는 네네.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네. 첫 번째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 내 연봉의 총 지출이 신용카드라든가 체크카드의 지출이 25%가 초과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지만 그거를 두 개 합쳐가지고 25%라고 하는 그렇죠. 말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신용카드가 좋은 줄 알았는데 네네. 그게 아니고 체크카드하고 신용카드하고 또 퍼센테이지도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좀 말씀드리면 연봉 4천 정도 되신다. 그러면은 25%니까 1,000만 원. 을 지출을 해야 예. 그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0만 원 이상부터 뭐 한 2천만 원 더 많이 그렇죠. 쓰면 더 많을수록 그러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그 사용 환금 비율이라고 있거든요. 황금 비율. 예, 왜냐하면은 그 국세청에서는 지출의 우선순위를 잡아줄 때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잡아줘요. 네. 그럼 우리가 공제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일단 신용카드는 15%, 그다음에 체크카드라든가 현금 영수증의 경우에는 30%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우선순위를 잡아주니까 신용카드로 먼저 25%를 지출하고 그래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추후했으면 예, 훨씬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그래서 만들 수가 있는 지금 거죠. 적절한 시점인 것이 11월, 12월 뭐까지라도 우리가 공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지금부터는 이제 신용카드 이제 그만 쓰고
네네. 체크카드로 간다. 이런 네네. 또 전략을 세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계부를 좀 확인하셔야 되고 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셔서 지금 내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 그걸 또 미리미리 체크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한 번 정도 중간 점검을 해보고 좋겠고요. 네네, 맞습니다. 특히 올해 어떤 그 공제 항목을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어떤 걸까요? 올해에는 또 그 기부금 공제 한도가 좀 한시적으로 또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우리가 뭐 기부금이라든가 아니면 부류토끼 성금 등이라든가 아니면 장학금 등 기부를 할 수가 있겠죠. 네네네. 그랬을 때 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을 기부를 했다. 그럼 20만 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35%를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죠. 저도 많이 들여가지고 35% 받고 싶은데요. 그 정도는 안 돼가지고. 뭐 기부 문화를 조금 많이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또 내포가 돼 있겠죠. 네네.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네네. 약간 많이 기부하시고 그렇죠. 선행하신 분들 좋은데요. 네네. 또 살펴봐야 될 부분도 있을까요? 그분들도? 저는 두 번째 또 체크해 보셔야 될 게 바로 그 우리 월세 소득공제에 관련된 이 항목도 꼭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 월세에 관련된 이 소득공제 한도도 올해 상향 조정됐거든요. 먼저 종합소득의 경우에 4,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12%였다면 올해는 15%로. 3% 늘게 됐고요. 굉장히 크게 늘은 거죠. 네네. 그다음 두 번째 근로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작년에 10%였는데 12%로. 그럼 네. 2%더 늘어났습니다. 네네. 소득이 네. 좀 많아지면 퍼센테이가 좀 줄어들긴 그렇죠. 하는군요. 그래서 월세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주민등록상에 꼭 등본상에 거주지가 거기로 되어 있는지를 꼭 체크해 보셔야 되고 네. 또 우리 만 또 20세 이하 그다음에 65세 이상 되신 분들께서도 기본공제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때도 우리가 주민등록상에 같이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뭐 취업이라든가 대학교 취학이라든가 아니면 병원 치료 등으로 인해서 외부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에 주민등록을 이렇게 분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이럴 경우에는 기본공제라든가 대학 등록금 공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잘 되어 있는지 미리미리 점검을 해보셔야겠죠. 자동으로 그냥 빠져나가는 건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따라 달라지겠죠. 네. 등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소지가. 그래요? 예,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간 녀석 다시 데리고 와야 되겠네요.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겠죠. 네네네. 소소경제 오늘 그 연말 정산 하고 있는데요. 국세청 들어가서 이제 클릭해가지고 간편 소득공제 받으려고 하다 보면 가끔 찝찝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더 네네. 받을 수 있는데 네네.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네. 예를 들면 제가 기억나는 것은 뭐 안경 같은 거 했을 때 그런 영수증도 유효하다 이런 말씀 들었었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중요한 부분을 포인트입니까? 꼭, 올해 제가 중요한 안경 새로 포인트를- 했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짚어주셨는데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할 때도 우리가 꼭 챙겨야 될 영수증들이 있어요. 먼저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 그다음에 신용카드 영수증, 신용카드, 그다음에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 그다음에 보험료, 그다음에 교육비 영수증, 교육비. 그다음에 정치 후원금이라든가 기부금 영수증. 후원금이나 기부금. 이런 영수증을 챙기셔야 되는데 솔직히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지출된 부분들은 간소화 서비스로 웬만한 게 다 해결이 돼요. 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콘택트 렌즈라든가 안경의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시력 교정용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요? 근데 그 영수증들을 대부분 발급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소득공제를 받고 싶어도 못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시력 교정용 영수증을 받아야 영수증을 된다. 발급받으셔서 제출을 하셔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신 부분이에요. 선글라스도 혹시 됩니까? 선글라스는 안 됩니까? 이게 시력 교정용이 아니잖아요. 선글라스도 시력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네네. 선글라스지만 사실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 보호를 위해서 선글라스를 할 수 맞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챙기셔야 되는 거고 네. 요즘은 또 기프트권 선물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기프트권을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 구매하신 분은 네. 공제가 해당 안 돼요. 저는 안 됩니까? 예, 주는 사람은? 그렇죠. 하지만 받아서 쓰시는 분 있죠. 기프트권을. 그분은 또 소득공제 공제가 되기 됩니까? 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꼭 우리가 전화번호를 등록을 해주셔야겠죠. 그 기프트권을 주는 것은 두 가지 혜택을 주는 거네요. 그럼요. 선물도 주고 세액공제도 세액공제 받으세요.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네. 그 멘트를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받는 나중에 분도 공제 받으세요. 그렇죠. 받는 분도 내가 이거를 꼭 해야겠구나.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놓치지 않겠죠. 네네. 그다음에 우리 또 요즘 그 재난지원금 뭘 지역화폐로 받으셨을 경우에도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빠뜨리지 마시고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3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300만 원씩이나요? 네, 맞습니다. 뭐죠? 먼저 전통시장이라든가 우리가 도서,
뭐 공연, 관람권,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작년까지는 각각 100만 원씩 공제를 해서 300만 원을 공제를 해줬어요. 네. 그런데 올해는 그걸 통합으로 해서 300만 원을. 아, 그래요? 그 세 예. 가지 항목을 모두 300만 원으로 그렇죠. 채우면 된단 말씀이시죠? 네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마트를 보러 가실 때 조금 대형으로 마트를 가시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주말 이용하셔가지고 지역 우리 재래시장이 그렇죠. 그래서 네. 전통시장에 가셔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보게 된다라면 추가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올해 바뀌는 부분들이 또 한시적으로 또 바뀌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면 바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비용이 한시적으로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40% 해주던 거를 80%로 아, 그래요? 예,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잘 활용하셔야 되겠죠. 혹시 택시는 대중교통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 질문 하실 줄 알았어요. 아, 네. 안 됩니다. 비행기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리고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 이런 분들, 왜냐하면 고유가 시대에 네. 또 이런 부분들도 또 경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도움을 주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올해는 적용되지는 않지만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네. 공연 관람 뭐 이런 부분들이 속하고 있는 부분 중에 네. 우리 영화 관람은 안 됐었어요.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영화 되냐고. 영화 관람이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됩니까? 근데 내년 7월 이후부터는 영화 관람에 대한 부분들도 공제가 되기 때문에 네네네. 예, 영화인들 좋아하시는 좋아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 네. 이렇게 매년 바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미리미리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아, 네네. 보통 우리가 그 정해져 있는 공제 정도만 알고 있었고 이렇게 네네. 추가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들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오늘 꼼꼼히 살펴주시니까 아마 13번째 월급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많은 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리미리 해마다 달라지고 있는 공제 항목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우리 가정경제의 보너스가 돼서 조금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가정경제가 든든해지는 네. 예, 그런 연말정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준비하신 정보 있으시면 다 놓고 가시죠. 아, 더 놓고 갈까요? 네. 저는 심화 과정에서 준비를 하려고 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또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게 아니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어떤 네네. 분들은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지출을 그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 원까지 되고 아까 아, 말씀드린 네네. 그런 뭐 문화라든가 뭐 우리 대중교통 이런 거 이용했을 때 또 추가 공제가 되는 거 이외에는 네. 더 많이 쓴다고 해서 공제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 가정경제 가계부 지출을 잘 체크하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뭐 우리가 걱정 끝, 행복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또 그런 해결사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네. 할 수 있도록 돈비 매니저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요, 저희 소소공방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남겨주시면 우리 돈비 매니저께서 아주 열심히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까 처음 시작할 때처럼 말씀드렸는데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어서요. 정신 건강, 미체 건강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모든 분들이 화이팅 하면서 사셔야지 이번 겨울 잘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don't worry. BFP.